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딥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우후! 어우, 가면이 흔들렸네. 네, 자 오늘은 이 세방 그룹이라는 기업의 자소서 항목풀이를 준비했는데, 자 세방 뭐지? 세방? 자, 이 세방이라는 곳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물론 물류업계라든가 이공계 분들 중에서는 뭐 익숙하게 여러 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거는 팬더맨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거대 그룹사로서 이제 다니기도 좋고 또 이제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기업치고 앞자리가 연봉이 네 이렇게 된다니까 요거부터 시작이래.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소항목풀이를 보시면서 차분히 적어보시고 또 직무가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이 직무를 쓰면서 앞으로 또 면접 준비라든가 혹은 다른 기업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이 항목풀이를 활용하셔도 되고, 물론 이 세방 그룹, 세방이라든가 아니면 세방 전지라든가 세방 리튬 배터리라든가 뭐 등등등등 모든 기업들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나가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까지 이제 세방 그룹의 그룹사 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방이라는 게 진짜 거대한 조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방 그룹 빠바밤 있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에서 자 고화질 사진 나와라 이얍 자 나왔는데, 자 세방 익스프레스, 세방 리튬 배터리, 세방 산업, 세방 전지, 상선금속, ENS 글로벌, 성진실업 이렇게 이제 총 몇 개야? 이거 8개의 그룹사를 가지고 있는 거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네요. 물류, 제조, IT, 무역, 기타 총 17개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거대하다. 자, 이번 채용에서는 세방과 세방 전지를 포함한 몇 개사를 기업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 본인이 지원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조사해보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방 메인 사업이죠. 이 세방에 대해서, 세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세방은 일단은 물류회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출입 화물에 항만하여 창고 보관 어쩌고저쩌고 육해상 수송 삼자물류 어쩌고저쩌고 디기딕 수출도 하고 뭐 이제 보관도 하고 다양한 운송 서비스도 이용하고 결국에는 어떤 물류 관련된 회사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물류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예요? 아 그렇죠, 뭐 이제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이런 택배 관련된 회사들인데, 이 세방이라는 것은 어떤 글로벌 물류, 즉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물류의 서비스를 이제 총괄하는 혹은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는 서비스라고, 종합물류 서비스 디기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봤어요. 자, 컨테이너, 벌크, 중량물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 운송. 뭐 그거 있잖아요. 저기 항만 같은 데서 뭐 거대하게 이제 짐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운송을 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수출입 화물 선적이라는 양안을 담당 항만 하역도 담당한다. 컨테이너 CY 뭐 이런 CFS라는 단어들을 조금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를 쓸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CY 디기딕. 그리고 뭐 매출 부문을 보면은 화물 운송이 아무래도 가장 주력 사업이니까 가장 높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컨테이너 CY든가 CFS 요 부분은 이제 뭐 사업을 키우고 있는 부분인지 좀 자세히 조사해 보셔가지고 또 활용하시면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좀 더 보시게 된다면은 자 한국 항만 하역의 대표 주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조사한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만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항만한 업계 선두주자, 항만 하역 이런 단어 자체가 생소하면은 안 돼요.
이 기업을 쓸 거면 일단은 항만 하역에 대해서 조사부터 해야 돼. 어디서? 457deep.com이나 혹은 구글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1960부터 쌓아오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 보관 어쩌고 저쩌고 독보적인 기술과 책임감 어쩌고 풍부한 전문 인력 디기디기딕. 그 다음에 최상의 종합물류 서비스 디기디기딕.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됨으로써 이 최상의 종합물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키워드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내용도 있는데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성과가 2020년 약 8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 왜 2022년인데 왜 이걸 써요? 어찌됐든 공개된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향상을 계속 이뤄내고 있고 그 주력 사업들이 결국에는 화물운송, 항문하역, 컨테이너. 근데 어떤 포인트로 매출 상승을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겨냥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환경을 위한 녹색 물류 해가지고 뭐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세대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공계생 친구분들이 이 얘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류업계도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어떤 녹색 물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세방 역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지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연비 개선 결국에는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연비 개선 및 내비게이션 연계를 통해서 운송 노선을 최적화해야 한다. 결국에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이 물류업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시고, 자, 네 번째로 이 현장 안전 디기디기디. 자, 이 현장 안전, 안전하는 건 안전 관련된 키워드는 굉장히 뻔한 소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 피부로 더 와닿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현장 근무 관련된 직군들 뭐 이제 그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 활용해서 저는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처법 관련된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완벽하게 준수하고 사고 예방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난 여기 어떻게 보탤 수 있는지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관용 원칙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고객 신뢰를 위해서 이제 공정한 거래라든가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을 한다는 얘기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번 부분에는 재무회계 파트도 좀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기소개에 확실히 녹이신다면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의 자기소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선생님, 저 세방전지 보러 왔는데요? 세방 리튬 배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457deep.com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풀이가 있으시니까 여기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항목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문항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자, 본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주십시오. 자, 2번, 지원한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자신만의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 무엇인지 기술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니, 이 지원한 직무 뭐야? 본인이 적합하다는 거, 결국엔 어떤 직무 경쟁력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작성하시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녹여주시는 게 좋고, 직무 관련 인사이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이 경험 위주로 이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자, 1번에서 내가 지원한 동기를 내가 당연히 이 직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어 임마! 라고 했는데,
이번에선 그래 내 경험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한 번 더 어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어필하고 더 구체적으로 어필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는 이제 학교 수업과 어떤 자격증 이야기를 위주로 했다면은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인턴 활동이라든가 업계 경험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이제 기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혹은 실패 띠기띠기띠. 조금은 익숙한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죠. 근데 굳이 뭐 성공으로 쓰셔도 되시고 실패로 쓰셔도 되는데, 만약 실패로 쓰시게 된다면은 실패가 좀 더 돋보이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방법이죠. 나는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또 차별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45TD.com을 이용하셔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바로 1번. 본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심플한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인사이트 때려주시고, 그리고 직무를 위한 노력한 점 혹은 직무 역량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바 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로? 2번으로 연결이 되게끔, 2번의 에피소드로 연결될 수 있게끔 기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쓰기도 편하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무가 여러 가지인 만큼, 그리고 또 계열사도 여러 가지인 만큼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세 방은 또 나름대로 이 자기네들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직무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방 그룹에서 운영하는 어떤 직무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서 또 직무 인사이트 얻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워크죠. 직무와 관련된 인사이트는, 자, 1번. 나의 강점 발견 방향성으로 또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직무는 회사 재무 현황을 관리한 중요한 직무로서 높은 집중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이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기디기디 높은 집중력과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저 잘 맞는다. 나의 강점은 뭐야? 이런 집중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 재무 회계 직무 지원했다라는 부분으로 풀 수가 있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자, 이 직무의 가치 부분에 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외 영어 부분이고, 뭔가 좀 본인을 포장하고 싶은 분들이나 혹은 이런 본인의 어떤 표현력을 전달해야 되는 직무에 좀 사용하시면 좋은데, 자, 무역 박람회 영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수출 계약 과정을 보조했대요. 그래서 사업 확장의 성장 동력이 이 해외에서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나는 해외 영업 전문가로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직무의 가치와 나의 노력을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지원 기업 혹은 해당 산업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대학 시절 국제 물리학을 전공하며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의 관심도. 자, 그 다음에 물류를 처음 접할 때 물류는 택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류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면서 택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 디기디기디 존재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을 해서 땡땡 아르바이트에서 물류의 전 과정을 디기디기디 경험하는 동안 합리적인 물류 관리의 역할 디기디기디. 결국엔 내가 이 모든 그 관심사는 결국에 내 학습에서 시작을 됐고, 그리고 이 학습은 경험으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정말 큰 가치를, 이 산업의 이 직무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프레임워크 예시를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직무 역량 혹은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한 점, 뭐 이거는 간략하게 쓰셔도 되시고 좀 더 길게 쓰셔도 되는데,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예 긴 버전의 예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그 학부 졸업 후에도 해외 사업 컨설팅 기관, 그래서 에너지 수자력 관련된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현지 이해관계자와 미팅도 하고 국내의 수요를 분석하게 사업 제안 전략을 산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자원 인프라 사업의 타 조사 및 사업평가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직접 제안서 디기디기디, 즉 해외 영업에서
그 해외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 플러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라든가 그 미팅을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안서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난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또 어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EX4는 뭐고 EX6는 뭔가요? 라고 생각이 들면 예시가 원래 사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항모풀이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조금만 맛배기 형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예시를 조금 저희가 몇 개만 골라온 건데, 자, 예를 들어 기계 부분이야. 그러면은 기계적인 지식과 면밀한 계획수로 이 활동을 진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품질 관리 부분이야. 세방전지. 자, 담당자로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성 있고 결과로 믿음직한 기업이 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포부를 얘기를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앞서서 이미 이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기술하고 그 근거를 기술했기 때문에 굳이 기업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막 어떻게 찾아서 이 사업에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 문항에는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방그룹의 자상모풀이를 좀 진행해 봤는데, 이제 나머지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 457딥닷컴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풀 버전 항모풀이 외에도 이제 멘토님들의 자기소개 피드백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피드백 서비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딥둥이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번에 또 뵙겠습니다.